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은 이란 얘기 조금 하고 찰리 컬크, CK라 그러죠. 제가 그냥 약자로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CK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들에서 제가 에리카 컬크 그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제가 인상을 보고 조금 뭐가 좀 석연치 않다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랬죠. 그런데 이 여자가 까면 깔수록 이상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은 찰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조금 이따 계속 하고, 우선 어제 하던 얘기 조금 더 하고 찰리 얘기 하겠습니다. 미국과 세계의 숨겨진 정보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주는 라나 방송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깊은 진실과 배경을 분석해서 전달하고, 모든 내용은 엔터테인먼트용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어제 진짜 비즈니스를 잘하는 뛰어난 머리에 트통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비즈니스맨으로서 많은 딜을 하고 딜 메이킹을 했죠. 그리고 많은 협상을 한 협상의 귀재인데, 지금 이란 전쟁을 하면서 많은 그 사람의 정말 놀라운 탁월한 능력이 계속 발견돼서 너무 놀랍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하던 얘기를 조금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램코라는 게 뭐냐면, 아람코라는 게 뭐냐면, 아라빅 아메리칸 오일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ARAM 아람코라 그래요. 근데 그게 록펠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들에서 얘기했지만, 이란이란 나라를 그게 왕조인데 석유를 뺏기 위해서 나라를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딥스 지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세운 거죠. 그래서 호메이니가 들어서기 전에, 47년 전에 호메이니가 들어서기 전에 팔레비도 걔들이 세운 거예요. 그랬다가 또 다시 호메이니를 세우고, 호메이니는 죽고, 또 카메이니, 이번에 죽은 카메이니가 들어서고, 그래서 이게 딥스가 마음대로 지 입맛대로 그렇게 왕을 세웠다가 또 신정전치한다고 종교 지도자를 세우고 이런 거라고 얘기했어요. 팔레비도 그들이 세운 거고.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 석유가 나기 때문에, 석유 이권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딥스들이. 특히 딥스의 누가? 록펠러가. 근데 록펠러뿐만이 아니라 로서린이 또 역시 그곳에 이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람코라는 아라빅 아메리칸 오일 컴퍼니인데, 아람코가 지금 아주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동에서 두 번째로 큰 오일 컴퍼니인데, 이번 스트라이크를 공습을 받으면서 중동에서 그들의 여러 가지 이퀴프먼트, 장비를 이미 뺐고 거기서 빼냈습니다. 그리고 오일 오일 관 그것도 턴오프 그랬으니까 잠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패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컨트랙을 그들이 깨고 여러 가지 오일 라인을 파괴하게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또 그들 서로 송유관끼리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파괴되게 내버려 뒀습니다. 그거는 이란에 있는 내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니까 저는 이거를 잘 그냥
여러분들에게 번역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그 아람코라는 회사가 오랫동안 딥스를 펀드했던 회사죠. 그 딥스가 이제 거점이 그 이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투통은 딥스가 컨트롤하던 오일, 전 세계의 그 석유 산업을 이번에 완전히 장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들은 이제 펀드를 만들고, 그것이 또 부정땡땡 하는 그 선거 문제로 돈이 들어가고, 또 여러 언론을 또 매수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스탁마켓이라든가 여러 각 회사, 각 나라의 주식 시장도 그들이 여러 가지 손을 대고, 뭐 BIS는 이제 뱅크 오브 인터내셔널 세틀먼트인데, BIS, 월드뱅크, 뭐 그들의 아주 그 기구들, 딥스가 만든 기구들에게 펀드를 하는데, 이 아람코 회사에서 벌어들인 돈이 역시 죄송합니다. 그 펀드가 이제 많이 그들 딥스 사업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브레이킹 어파트 그랬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록펠러가 붕괴되고 있고, 로서리니는 이게 뭐 이 사람들이 뭐 전 세계의 그 모든 그 자산, 에셋의 반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자들인데, 로서리니는. 근데 그들이 사실 2017년 이후로 돈이 많이 없어요, 이제는. 이게 뭐 듣다가도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서 그 배경에는 제가 그 전에 얘기한 트통이 그 사인한 그 이그제큐티브 오더, 그 일렉션을 그 한마디로 거기에서 뭐 장난질을 친다 그럴까요? 뭐 그러면은 그 자산이 외국의 인터피어런스가 있으면 그 자산을 모두 압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13818, 13848 그런 이그제큐티브 오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돈이 지금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요. 이거 뭐 안 믿겨질 정도래요. 이들은 어떻게 이들이 바닥이 날 수가 있는지. 그래서 뭐 그렇다니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바티칸은, 이건 이미 제가 과거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바티칸이 엄청나게 그 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8년에 트통이 그러니까 대통령 된 지 한 1년 조금 지났는데, 그때 그 프란시스 교황이 뭐라 그러냐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돈을 좀 보내달라, 우리가 돈이 되게 모자란다 이러면서 돈을 구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방송에도 나온 얘기 때문에 저도 방송에서 얘기했고, so they were begging for the money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그 제가 바티칸은 종교적인 거고, 워싱턴 DC는 미국 안에 있는 포린 소일이고, 그거는 밀리터리 중심, 바티칸은 종교 중심, 그 다음에 시리 오브 런던은 영국의 시리 오브 런던은 경제 중심. 그래서 그 세 개가 완전히 확고한 딥스의 딥스를 떠받는 3필러라 그랬잖아요. 세 개의 기둥. 그런데 바티칸이 2018년에 돈을 구걸하다니, 지금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하게 얘들 지금 딥스의 수장들이 돈이 지금 바닥이 드러났다, 이 얘기가 이제 초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블랙 스완 이벤트라고 그러는 말을 아시죠? 그래서 굉장히 아주 굉장히 인류에게 말할 수 없는 불길하고 아주 안 좋은 그 이벤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검문 백조 사건 뭐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한 가지의 사건인 줄 알아요. 블랙 스완 이벤트라 그러면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거고,
플러럴, 이 복수형이에요. events, s. 그리고 이미 그거는 시작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지금 시기가 이미 블랙 스완 이벤트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단어를 쓰는데 코로나 아시죠? 2020년에 코로나 그때부터 지금 we are inside of the event예요. 우리가 그 이벤트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금 흰모자들이 이렇게 이제 계속 승리를 해 나가는 반면 딥스들은 그 돈으로 블랙 버짓을 만들어 갖고 자기 하수인들에게 충분히 대가를 주면서 그렇게 이용을 한 건데 지금 얘네들이 돈이 없으니까 페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과거에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돈을 받고는 일을 하지만 돈을 안 받으면 그들이 이제 로열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 지금 이제 돈도 못 받고 이러면서 저쪽 검은 모자 쪽 그쪽은 지금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에도 흰모자가 있죠. 그리고 제가 이란 얘기하면서 몇 달 전에 뭐라 했냐면 CIA가 흰모자들이 CIA에 검은 모자도 있고 흰 모자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흰 모자들이 이미 들어가서 물밑 작업을 제가 하고 있다 그 말을 몇 달 전에 했고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리즘 체인지니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지금 우리가 겪고 뉴스에서 보고 하는 거는 이미 오랫동안 계획됐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된 것이 실행 중이고 이란의 혁명 수비대 또 거기에 의회의 그룹 그런 중에 일부가 지금 이제 있어 보니까 이거 위험하거든요. 별 볼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으로 도망을 가고 이라크 옆에 나라 이라크로 도망을 가고 파키스탄으로 도망을 가고 이러한 이탈자들이 지금 생긴다 이런 소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슬람들이니까 무슬림 한국 사람은 무슬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수염을 길게 기른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이유로도 그런데 그냥 수염을 다 잘라버리고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못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닌 척하고 무슬림 아닌 척하고 옆에 근처 나라로 가도 무슬림은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서 일단 수염을 다 자른대요. 이 도망가기 전에 그렇게 하고 여러 커맨더들이나 탑 리더 아주 고위층의 리더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지금 도망을 가고 그러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죽은 알리 카메네이가 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고 또 그 아들 얘기가 또 이번에는 일반 CNN 같은 방송에도 그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송에서 미리 아버지 되는 알리 카메네이가 이제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했죠, 제가. 그런데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무슬림으로서는 그게 허락이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시 하고 또 아들이도 그런 사람이다 하니까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이번에 며느리가 죽었다는데 그 며느리는 그러면 쇼윈도우 부부였나요? 그러면 근데 아들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듣고 트통이 막 웃었다 그러한 뉴스를 방송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빠른 속도로 intensifying 아주 지금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또 돌아간다 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지금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통이 이 지금 남미 베네수엘라를 기점으로 해서
쿠바 뭐 절로 무너진다 그랬고, 쿠바는 뭐 아메리칸 비즈니스맨들이 들어가서 거기를 뭐 관광업을 다시 살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이 있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 같은 데는 찍소리도 못하고 지금 조용히 있죠. 거기는 뭐 무섭죠 지금. 베네수엘라에 일어난 일을 봤을 테니. 그 다음에 멕시코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아메리카스,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가 북미면 남미, 중미, 남미가 있죠. 그래서 이 아메리카스를 접수하고 있어요, 두통이. 그리고 베네수엘라와는 이제 다시 무역을 재개하고, 러시아나 중국이 지금 제가 중요한 뉴스 여기서 이거에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베네수엘라에서 그때 왜 제가 그런 방송했죠. 방송에서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데려오기는 작전하기 전에 러시아가 이제 중국이 그 베네수엘라에 있던 뭐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오일도 이렇게 미리 가져가게 했다. 자기의 그 자산 에셋을 빼어서 가져가게 했다라는 말을 제가 아마 긴급뉴스 그러면서 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짤막하게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때에 US 밀리터리, 미국의 군인들이 에스콜트를 해서 그들이 자기네 거는 다 가져가게 한 다음에 베네수엘라를 작전을 한 거죠. 그런데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도 스트라이크 하기 전에 러시아나 중국에게 똑같이 미리 알려주고 오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귀금속, 그러니까 뭐 금이나 은을 얘기하겠죠. 그런 걸 미리 가져가게 했다는 게 지금 오늘의 제가 드리는 정보입니다. 굉장한 정보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제가 푸틴의 2인자는 캐롤 드미트리가 이런 정보를 인텔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He's moving Intel 그랬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는 전 세계에 있는 빌리어네어들, 특히 억만장자들이죠. 특히 중동에 있는 억만장자들이 러시아로 가는 데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러시아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는 말을 지난 방송에서 제가 제목까지 달아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바할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저는 이 사람 잘 모르는데 이 군인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투통이 이스라엘에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투통은 지금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알지도 못하고 지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 하고 얘가 지금 그러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답답한 소리죠. 지금 그런 거 비슷하게 어디서 주워 듣고 한국의 언론도 가서 그러는 거 하는데 완전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 전하는 사람들 창피하지도 않나 봐. 아니 미국 하다못해 CNN도 마가팀이 투통이 이란 공습하는 거를 100%가 찬성했다고 하다못해 CNN도 여론조사를 발표하더라고요. 제가 말한 거 있죠. 방송에서 말한 거. 그 다음에 공화당에서는 98%. 그 다음에 공화당 민주당 할 거 없이 다 합쳐서는 70몇 프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CNN도 그런 발표를 하는데, 그렇지 한국에는 언론들이 어디서 뉴스를 주워가지고 그런 가짜 뉴스를 발표하고 특통이 지게 생겼으니까 당황을 하고 그렇다고 방송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한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는 그까지 하고, 오늘 터닝 포인트 USA가 이제 찰리가 만든 컬크, CK라 그렇게 이제부터.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조직 이름이에요. 그래서 CK가 이제 죽었죠. 그런데
그 자세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FBI가 계속 은폐를 하고 커버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조 켄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조 켄트는 바로 D&I 국장인 털시 게벌드 바로 밑에 있는 데퓨티예요. 데퓨티인데 그 사람이 최근에 막 특통을 비난하면서 사임을 했다고 하고 저는 그걸 쇼츠로도 올렸어요. 한 50초짜리 쇼츠도 올렸습니다. 안 보신 분은 보세요. 근데 뭐 볼 것도 없는 게 제가 지금 그 사람 얘기를 하면 마가였던 조 켄트가 갑자기 사임한 이유 뭐 이런 제목으로 쇼츠를 올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조 켄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그 FBI가 그 수사를 CK의 죽은 내용을 수사를 이제 블락을 시켰죠. 그러니까 이 터커 칼슨 쇼에 나와서 조 켄트가 이게 좀 그래도 비중이 있는 인물이에요. 이 가버먼 어피셜이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힌트를 주냐 하면은 터커 칼슨에게 말하기를 TP 터닝 포인트 USA가 어떤 외국의 에이전시와 연관이 된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외국이라는 거는 이제 뭐 foreign agency라 그랬지만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살이 있었고 그런 얘기를 하더니 얼마 전에 조 켄트가 사임을 하죠. 갑자기. 그래서 그 특통을 비난하면서 사임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 이란 공습이 우리한테 긴박하게 다가오는 어떤 위협도 없는데 왜 이란을 공습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만둡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특통을 컨트롤하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마찬가지로 터커 칼슨도 그렇고 캔디스 오웬스도 똑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특통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잡혀가지고 저렇게 쓸데없이 공습을 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마가가 내부 분열이라는데 그거 몇 사람의 주장이에요. 뭐 걔네들이 다 마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인플루언서들이니까. 근데 그 조 켄트가 카운터 인텔리전스 그 사무실을 담당했었죠. 그 털시 게벌드 밑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얘기가 좀 복잡합니다. 근데 나름대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캔디스 오웬스가 방송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여자가 좀 말빨이 뭐 세죠. 뭐 거침없이 말을 하는 스타일이죠. 이 흑인 이 캔디스가. 근데 그 말을 아주 똘똘하게 하는 편이에요. 말하는 거 보면. 근데 또 그 FBI 디렉터 캐시 파텔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 댄 반지노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자기도 이제 데퓨티 2인자, FBI 2인자에서 그만두고 나와서 계속 그 전에 그런 일을 했었으니까 계속 자기 그 팟캐스팅, 방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말주변이 뛰어나요. 그래서 내가 반지노 쇼를 많이 옛날에 봤는데 그 사람이 캔디스 오웬스를 막 이불이라고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비난을 계속 방송에서 하죠. 거의 대불이라 그래. 캔디스를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캔디스도 역시 특통을 비난하죠. 근데 그 캔디스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앤드루 코벳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앤드루 코벳이 누구냐 하면 터닝 포인트 USA의 대변인이에요. 그러면서 그 조 켄트에게 미국 정부에게 미국 정부가 캔디스에게 정보를 흘렸다라는 말을 하는데 거기서 미국 정부는 조 켄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켄트가 간단히 말하면 캔디스에게 정보를 흘려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캔디스가 뭐라 하냐면 지금 말하는 게 이제 폭탄이에요. 지금부터 말하는 게. 그게 뭐냐면 찰리가 죽기 24시간 전에 메시지를 TPUS 터닝 포인트 USA에서 일하는 애들에게 쫙 보낸 거예요. 메시지를. 자기 죽기 24시간 전에. 뭐라고 보내냐면 데이니까 그들이죠. 근데 그러니까는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조 켄트도 들었어요. 그리고 조 켄트는 그거를 바로 캔디스에게 보냈고, 그 메시지를 그러한 메시지를 정부 내에 있는 사람에게 비밀 정보를 흘렸다는 건데, 그게 정부 내에 있는 사람이 조 켄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 켄트가 터커쇼에 나와서 뭐라 하냐면, 이스라땡 나라가 이란 전쟁을 그렇게 이제 앞으로 하기 위해서 CK를 저 세상으로 보냈다. 그랬을지도 몰라 하면서 뭐 확정적으로 일부러 얘기는 안 했겠죠. 그러면서 힌트를 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찰리가 어떤 얘기가 돌았었냐면, 찰리가 평소에 죽기 전에 트통에게 직접 찾아가서 절대 이란 공습하면 안 된다. 이란 가만히 내버려 둬라. 그리고 이스라땡 나라 말 듣지 마라. 뭐 이러면서 그랬다는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말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얘기가 이게 지금 다 귀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캔디스는 처음에는 자기가 정보를 받았다는 것을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멈칫멈칫하고 확정적으로 얘기 안 하다가, 지금은 앤드루 코벳이 이제 그 터닝포인트 USA의 대변인이 컨펌을 해줬어요. 나는 사실 이런 거를 조 켄트에게 보냈고, 그러니까 뭘 보냈냐면, 이제 찰리가 자기가 죽기 24시간 전에 자기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위협을 느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것을 받고 자기가 그 메시지를 조 켄트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 켄트가 또 연이어서 그거를 캔디스 오웬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얘기가 뭐 복잡합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정보를, 에리카는 이제 그 와이프잖아요. 와이프인데 현재 그 터닝포인트 USA의 CEO죠. 자기 남편 대신으로 이제 CEO가 됐는데, 에리카가 처음에 그런 정보가 있다며, 그러니까 들었니? 그러니까 처음에 부인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소식이 다 알려지고, 뭐 캔디스가 자기 방송에서 막 까고, 그 방송을 아주 수백만 명이 듣습니다. 캔디스 걸. 그러니까 그런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에리카가 이제 자기가 이제 거짓말쟁이가 된 거 아니에요? 부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알려져서 화가 잔뜩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앤드루 코벳까지 들어있는 9명의 단체, 그 메시지 서로 주고받는 단체방이 있는데, 그 단체방에서 앤드루 코벳가 그거를 듣고 처음에는 자기가 부인하다가 계속 그 조 켄트한테 그걸 줬다는 거를 결국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왜 이렇게 복잡하냐? 조 켄트 이번에 사임한 자, 또 앤드루 코벳 그 지금 현재 터닝포인트 USA의 대변인, 그 다음에 죽은 찰리, 다 서로 잘 아는 사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마가들이에요. 얘네들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새롭게 이 요즘에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찰리가 죽은 후에 찰리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방송을 했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유타 대학 거기서 죽은 현장이 뭐 와서 뭐 그 보도블록도 다 뒤집어 엎고, 뭐 그 현장을 완전히 수사도 못하게 현장 자체를 훼손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죠. 그래서 뭐 거기에 어떤 무기를 썼길래 그러한 뭐 레이저라든가 하여튼 무슨 그러한 방사능이라든가 그런 게 퍼져 있을까봐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는지, 그 현장을 굉장히 신경 써서 아주 이렇게 거의 증거를 못 찾도록 막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까지 제가 방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찰리 소식을 자세하게 얘기를 했기에 이번에 이 소식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알려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뭐 캔디스 오웬스 거 들으면 거기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잘 지금 나름 정리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CK 소식이 나올 때마다 제가 새로운 것이 디벨로프가 될 거고, 새로운 것은 뭐 이게 아니라고 뭐 묻어버려도 그게 뭐 스물스물 나오지, 그게 뭐 없어지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얘기가. 에리카 컬크 그 여자 얘기도 지금 계속 심심찮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얘기와 더불어서 다른 소식이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으로 Congressional Hearing, 의회에서 어떤 그 청문회를 계속 할 거라 그러고, 캔디스는 FBI나 미국 정부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그런 절대 알리고 싶지 않은 것들을 파헤치면서 결국 이러한 내용들이 Congressional Hearing까지 가서 이런 얘기가 사람들에게 들춰지면 이런 것이 밀리터리 레코드나 어떤 문서, 아카이브스, 문서에 다 기록이 될 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나중에 이제 서로 뭐 처벌받거나 이럴 때에 필요하면 쓰임을 받겠죠. 그러한 내용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CK 얘기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국 그 사람의 이제 그 죽음에 만약에 그러한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그가 죽게 되었으면 여러 가지 이제 협박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우린 죽은 다음에 뭐 깜짝 놀래긴 했는데 도대체 왜 그랬고 이유는 뭐고 뭐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잖아요. 근데 의문투성이죠. CK가 죽은 거는 의문투성이고,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인지 저 세상 사람인지조차 우리는 확실치 않지요,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지금 알려져서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그리고 조 로건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또 팟캐스터가 있는데, 에리카를 엄청 깠어요. 좀 거의 뭐 빈정대다시피 했는데, 그 여자가 좀 이상하네. 뭐 CIA하고 일하는 것 같아. 뭐 자기 엄마 회사 얘기도 하고, 제가 엄마 회사 얘기했죠. 레이디안 얘기를 하면서 거기와 관련된 그런 테크놀로지 회사, 군사 관련, 밀리터리 관련 테크놀로지 회사를 하고 있고, EMP 관련의 그런 기술 관련의 회사의 엄마가 CEO고, 그 다음에 국방부의 컨트랙터다, 계약 업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 방송들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조 로건이 에리카가 어떻게 CIA하고 연결이 돼서, 뭐 나는 CIA에서 뭐 일해달라고 전화도 안 오는데 나한테는 안 오지. 옆에 친구 보고 너한테 전화 온 적 있어? 없잖아. 근데 이 여자는 CIA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가지고, 그 에리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CIA에서 그 인터널 필름, 그러니까 그 CIA의 내부에서 그 돌아다니는 자기네 CIA의 인포메이션 비디오를 만들었나 봐요. CIA의 그를 알리는 그런 비디오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 여자가 등장을 해요. 에리카가. 그러면서 CIA에 있는 기술적인 얘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제가 그 비디오를 봤는데, 그래서 그러면 조 로건이 하는 말이, 아이고 왜 CIA의 비디오에 왜 걔가 등장을 해? 그리고 EMP 얘기를 일렉트로 매그네틱 폴스인가요? 그거의 약자죠. 그래서 그러한 EMP 무기 등도 그 여자가 설명을 하고, 도무지 이게 좀 에리카가 어째서 CIA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톡쇼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는 뭐라냐면, 에리카가 와이프가 혹시 찰리의 핸들러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자기 같이 톡쇼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무슨 얘기를 하려냐, 앞으로 그 일이 좀 더 자세하게 밝혀지겠지만, 현재 CK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어떤 확실한 결말이 없이 계속해서 의문투성이다, 이거죠.
또 뭐 CK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요 얘기만 조금 더 하고 나머지는 또 내일 하겠는데, 트통의 지금 미래의 가자지구의 또 그 옆에 해안가 쪽으로 그 기름을 오일을 거기서 펌프 빼내려고 그래요. 거기 기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리고 트통은 앞으로 미국에 있는 석유를 계속해서 더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말할 수 없이 그 생산량을 늘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통이 자주 쓰는 말이 베이비 드릴 베이비. 근데 그게 뭐냐면 계속 석유를 미국 거를 그러는 소리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이든 때는 석유를 미국에서 일체 생산을 안 하고 남의 거를 가서 중동 가서 사왔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미국이 그래서 계속 석유를 여기서 생산해 가지고 미국이 석유 1위 생산국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트통은 현재 세계 석유의 22%가 미국에서 나오는데 계속 석유를 더 많이 뽑아서 생산해서 세계를 안정화시키고 재정이라든가 금융, 고용, 안정 이런 것을 가져오게 하고 최신 기술을 공표해서 여러 가지 현재 밀리터리가 가지고 있는 머스크가 연관된 여러 기술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트통은 좀 더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안정화시키는데 미국이 큰 역할을 하는 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머스크는 새로운 배터리를 개발해서 훨씬 그 차가 지금 무게보다 훨씬 전기차가 가벼워진 차를 원하고 더 많은 긴 장거리를 갈 때에 배터리가 오래가는 배터리, 그래서 자주 충전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배터리를 머스크가 지금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오일의 석유의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그때 결국에 가서는 그 자체가 오일 자체가 아예 필요 없게 되는 상태의 그런 미래를 꿈을 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뭐 붕괴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자치구를 비롯해서 여러 프로빈스들이 독립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얘기는 과거에 말씀드렸고, 이 얘기를 머스크가 중국 얘기를 재미나게도 중국 얘기를 하죠. 중국은 지금 망해가고 있어. 그리고 머스크가 중국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중동의 평화가 오면 각자 다 나라들이 서로 연합해서 평화를 이루고 전 세계의 평화가 깃드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전에도 했고 여기서 그러한 얘기를 한 번 더 해주네요. 그 다음에 이제 푸에르토리코 얘기부터 그거는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느냐고 고생들 하셨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고, 여러분들 그 멤버 안 하신 분들 멤버 광고는 매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또 리마인드를 해드려야 그래 참 멤버 해야지 뭐 이러면서 아무 얘기 안 하니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한 달에 커피 한 잔, 두 잔 뭐 소액이니까 여러분 멤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나였습니다.